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고구려 대 수, 당.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단원인 통일신라와 발해 발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과서 80페이지를 같이 봐볼까요? 그러면 단원에 대한 설명이 띵 나와요. 3단원은 총 3개의 작은 소단원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 대한 얘기와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국이 통일한 이후에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렇게 남북국의 성립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발전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통일신라 말에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얘기와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가 생기는 후삼국 성립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해서 3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의 작은 내용, 그래서 고구려의 대외 항쟁 부분에서 수당을 어떻게 막아냈는지를 같이 얘기 나눠 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 6세기 말에서 7세기경 동북아시아 정세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구려 대 수, 당나라 전쟁의 배경, 과정,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6세기 말,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어떠했을까요? 6세기 말이라고 한다면 550년 이후를 지금 6세기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6세기에 한반도에서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전성기의 나라는 어디였어요? 그렇지, 신라. 지도를 봅시다. 지금 노란 색깔 그리고 보라 색깔 선과 나라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전성기는 어디였다고요? 그래요. 여기 있는 지금 신라가 전성기야.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와의 사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치, 신라가 잘 나가면 당연히 고구려와 신라 사이 안 좋을 거고 백제와 신라 사이 안 좋겠죠. 그렇다면 공공의 적이야. 그러면 똑같은 적을 두고 있다라면 누구와 누구는 친하겠어요? 그래,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친하겠죠. 그리고 이 당시 백제는 외와 진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 외와 그러한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도 있었잖아요. 그래, 칠지도. 그래서 이 외와도 백제는 친밀하죠. 그리고 고구려가 있는 쪽에 더 위쪽에는 돌걸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돌걸은 6세기 중엽부터 그 이후로 한 200년간 몽골 이쪽에서 활동한 그러한 민족인데 이들은 지금 중국 땅에 있는 등장하는 수당나라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돌거리랑 나라랑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중국 땅에 있는 나라들을 견제를 하게 되죠. 그럼 다시 우리 신라로 와볼까요? 여기는 지금 신라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저기 바다 건너인 지금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고립되어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괄호 세력, 괄호 세력. 동서남북의 방위를 따올 거예요. 그래서 돌걸,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있는 건 남쪽부터 올라갑시다. 그래서 남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라와 수당 간의 관계 있죠. 이 둘의 친밀한 관계는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방위로 표현하면 그렇지, 동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국제적으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이제 고구려의 대외 항쟁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고구려 대외 항쟁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처음은 무슨 나라와의 전쟁? 네, 수나라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과정을 우리는 원인, 과정, 결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중국에서 수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팽창해 나가게 됩니다. 수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건 굉장히 대단하거든. 지도를 봅시다. 우리 예전에 고조선을 멸망했던 게 누구였어요? 중국의 어느 나라? 오, 엄청난 기억력이야. 그래, 한나라. 한나라가 쭉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잠깐 나라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이란 이름을 회복해서 그 전에 불렸던 한나라와 구분짓기 위해서 나중에 생긴 한이다. 그래서 후한으로 불려요. 이러한 후한이 기원후 22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370년 정도를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진 시기를 겪게 돼요. 370년. 그러다가 수라고 하는 나라가 589년에 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중국을 싹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한 수가 이제 그 에너지를 주변으로 뻗치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너네 무릎 꿇어. 너네 나라 왕 와서 우리 수나라의 왕인 수 황제에게 절해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고구려가 매야 하고 승질을 내. 그러면서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요서 지역이 어딘데요? 그치. 우리 다시 지도를 봐보죠.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요. 예전에 선생님이 요서 지역 얘기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기억날까? 고구려 맨 처음 등장했던 태조왕 때 요동지방 진출을 꾀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요동이 어디냐면 우리 여기 흐르는 강 보이지?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랴오어강이에요. 랴오허강. 근데 이거를 요하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강의 동쪽을 요동, 그러니까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그치, 맞지.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요서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는 어떻게 됐냐면 이러한 수나라의 복속 요구를 거부하고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지도예요. 이 당시 고구려의 왕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신기하죠. 잘 칠해졌나? 안 칠해졌어. 이러면 다시 한번 지워져. 자, 두껍게 가죠. 우리 여기 고구려의 영양왕 때인데 이제 수나라의 2명의 황제의 시기를 걸쳐서 고구려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라고 하는 황제 때 고구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녹색깔이에요. 이때가 바로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의 그 침입인데 이때 그 비도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뭐 홍수에다가 전염병에다 해서 제대로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양제가 더 많은 군대인 113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격을 하다가 이 요동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요동성이 뜻대로 안 돼. 무너지질 않는 거야.
성이 부서지질 않아. 부서져도 다시 보수하고, 그래서 성을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중문이라는 장수를 따로 이제 소규모의 별도의 군대를 꾸려가지고 평양을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에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이제 우중문의 군대가 막 오니까 이렇게 막 가서 조금 싸워. 이렇게 막 싸우다가 와 도망가자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척을 해요. 그러면 수나라의 군대가 오 좋아 하면서 따라오겠죠. 그럼 또 막 싸우다가 또 도망가. 그럼 또 막 쫓아오겠지. 이게 뭐냐면 치고 빠지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수나라의 군대를 더 밑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수나라가 불리한 게 군인들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려면 쫄쫄 굶을 수 없잖아요. 식량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식량을 이제 수나라에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수나라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83페이지 밑에 있는 자료실을 지금 보세요. 83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거기에 을지문덕이 우중문이라는 장수에게 보낸 시가 하나 나와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았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딱 보면 괜찮잖은데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심어져 있냐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치고 빠지고 해줬잖아. 이 정도면 좀 만족하고 이만 가지. 너네 보급로도 멀어져서 힘들 텐데 우리가 눈 감아줄게. 너네 잘한다 우리가 칭찬해줄게. 이제 그만 돌아가.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이제 우중문도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퇴각을 합니다. 근데 그 퇴각하던 군대들을 이제 을지문덕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청천강이에요. 지금은 우리 여기 강 여기 보이죠? 여기 청천강. 이 강이 예전에는 살수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살수에서 강을 중반 정도 건너고 있던 이 수나라의 군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죽이죠. 이 이후에도 수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지만 고구려가 잘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요 얘기 해야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물리친 게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살수대첩이라 불러요. 여기서 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 때도 나오게 될 텐데요. 크게 싸워서 이긴 거를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결과 가보자. 이 결과 수나라는 618년에 멸망하게 돼요.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제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수나라의 위기를 가져왔고요. 결국 건국한 이후로는 한 37년, 그리고 수나라가 통일을 했던 이후로는 29년, 30년이 채 안 돼요. 멸망하게 되고 수나라를 이어서 이제 당나라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러한 당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오잉, 고구려의 상황이 변했다고?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나라가 멸망한 그 즈음에 이제 영량왕 다음으로 영유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정책을 조금 바꿔요. 그래서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조금 맺게 되죠. 초반에도 당나라는 고구려를 막 공격하지 않아요.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정보도 많이 파악을 하게 되고 영유왕도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관계가 나라한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뿐만이 아니라 신라와도 그렇게 큰 갈등 없이 지내게 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영유왕 밑에는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유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연개소문을 천리장성을 쌓는 그 공사의 감독으로 보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개소문의 세력을 경계했던 고구려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된 연개소문이 선수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유왕을 죽이죠. 그리고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장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개소문 스스로의 모든 권력을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대망리지입니다. 원래 고구려 내에는 망리지라는 명칭이 뭐냐면 국가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직이에요. 그리고 대대로라고 하는 관등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대로와 망리지의 합성어로 대망리지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내의 모든 군사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모든 정치를 주관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이제 당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나라와의 전쟁도 수나라처럼 원인, 과정, 결과를 나눠서 볼 거예요. 원인은 당나라 자체, 그리고 고구려 자체 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당에서는 태종이 즉위를 합니다. 태종은 이전의 당나라의 황제들이랑 다르게 이제 고구려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계 제국으로 나아갈 거야. 이제 고구려도 쳐부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상태야. 그리고 고구려 내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누가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래, 연개소문 내 정변이 있었던 거예요. 정변은 뭐냐면 정치적인 큰 변동을 정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옹립했던 거를 연개소문의 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외적으로 당이나 아니면 신라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러한 강경한 정책은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요. 신라에서 김춘추란 사람이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러한 가운데 당나라는 어쨌든 고구려를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전쟁을 시작하지? 라고 했는데 이 연개소문의 정변, 즉 어떻게 감히 신하가 왕을 죽여? 그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벌주로 가겠어? 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도를 먼저 띄워주겠어요. 이제 우리 아까 확인해 보기로 했죠. 여기. 자, 먼저 여기 없어져요. 우리 친구들. 여기 비사성에서부터 부여성에 이르는 이게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아까 연개소문의 감독 얘기했었죠. 자, 과정을 살펴봅시다. 당나라가 막 침공을 해오는데 수나라 때는 함락하지 못했던 요동성도 이때 함락이 돼요. 그리고 백암성도 함락이 되게 되죠. 여기 보면 요동성이랑 백암성, 여기 백암성 있고 요동성 있죠. 그 밑에 어디가 있어요? 이제 여기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그 과제로 보라고 했던 영화 뭐예요? 그래, 안시성. 안시성을 공격하지만 영화를 본 친구는 확인했죠. 그래, 실패했단 말이야. 왜 그런지 우리 안시성 영화 보면서 진짜 역사 찾기 얘기했잖아요. 우리 곧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 복습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이렇게 안시성 공격도 실패하게 되자 안시성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큰 전환점이에요.
이 이후로 당은 계속된 공격을 하게 되지만 고구려가 잘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아시아 내에서 어느 정도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결과 이 당나라의 침략을 방어한 거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보호한 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렸어. 그러면 백제는 안전했을까요? 신라는 안전했을까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보호한 그러한 의의가 있고요. 하지만 고구려는 장시간의 긴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힘이 많이 약화가 됐고요. 영토가 황폐화하게 돼요. 그리고 곧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했던 고구려가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고구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왜냐면 수나라도 강했지만 그리고 당나라도 강했지만 그 중에서도 당나라의 황제 태종이 즉위했던 이 시기는 어마어마했어요. 태종이란 황제는 중국에서도 으뜸 가는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당나라 영토를 보면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의 업적도 국가의 어떠한 중앙집권 체제 완성에도 엄청난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력도 굉장했고 잘 싸우는 훌륭한 장군도 많았고 또 군사의 수도 많았던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고구려는 어떻게 잘 막아냈냐 이거죠. 첫 번째는 뛰어난 성곽 짓는 기술입니다. 고구려의 성곽 우리 요동성, 배감성, 안시성, 계모성 많잖아요. 이러한 성곽은 이제 주변에 성 둘레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친구도 여기 옹성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 수원에도 가면 수원 화성에도 이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성문을 여기를 치러 여기 군사들이 오면 여기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 화살 같은 거 쏠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치거든요. 툭 튀어나온 부분에서도 충분히 주변으로 오는 군사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뛰어난 성곽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술인데 우리 배감성 함락됐다라고는 했었지만 우리 배감성도 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성곽인데 여기 이 성벽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성벽을 조금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무너뜨리면 이 성벽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또다시 막 빼곡하게 돌들이 겹겹이 잘 쌓여 있어서 성벽이 잘 무너지지를 않아. 성벽을 짓는 기술이 또 산 꼭대기에다 짓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흐르는 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주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어려운 곳에 성벽을 지어서 적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구려는 청야 전술을 씁니다. 이 청야에서 이 청자는 깨끗하다 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들야예요. 들을 깨끗하게 하는 전술이라는 건데 이건 즉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러한 성 안으로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모이기 전에 주변에 있는 우물을 다 묻어. 못 마시게 물. 그리고 식량을 다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밖에서는 먹을 거 마실 걸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침입을 해왔어. 식량을 구하려고 해도 물을 구하려고 해도 어렵겠죠. 이러한 청야 전술을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 힌트입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뭔가를 쳐서 만들지. 여기 보면 시뻘겋게 달궈져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철을 지금 막 만드는 거거든요.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다양한 철제 무기를 훌륭하게 개발을 해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내죠. 이것 말고도 잘 싸웠어요. 그리고 단합이 잘 됐어요.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기억합시다. 그래, 우리 뛰어난 성곽 짓는 기술, 그리고 청야 전술,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철제 무기를 개발한 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고구려는 강력했던 수나라와 당나라를 방어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신라에게 흡수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학습지 9페이지 오늘 학습한 부분 채워보고요. 교과서는 82에서 85페이지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쉽다! 화이팅!